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으셨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의 소식이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도 많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슈가 또 시장의 수급을 많이 눌렀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매크로 변수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한 주였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정이 좀 셌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박스권에서 만들어지는 시장의 모습이에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그다음에 횡보.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자리고요. 상단은 2,650, 하단은 2,400, 그다음에 중간값은 2,550. 이 안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상단에서 맞고 떨어진 이 자리는 조금 더 조정이라는 단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정을 줄 때 좀 깊게 들어와도 물량을 늘리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외국인들의 비중이라고 했죠. 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포진을 차지하는데요. 그 자금들의 성격은 그동안 2, 3년 동안 많이 덜어낸 그 물량들을 올해하고 내년에 채우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떨어지면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듯이 순환매가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샀다 팔았다 하면 손실이 많이 클 수 있는 시장이고요. 고점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이 쇼트지가 한 번 더 나왔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찬스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높은 걸 따라가지 말고 주도주는 계속 바뀌거든요. 2차 전지가 요즘 최근에 많이 쉬는 모습도 보여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의 순환매가 되게 빠르고 코스닥의 단기 매매가 지금 상황을 이르는 움직임이 빠른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시장을 관망하고 또 시장의 그 공간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좋고요. 시장이 빠질 땐 굳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잠깐 시장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여유로운 매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스탠스의 시장의 모습이고요. 단기 쪽은 테마로 순환매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에 떠있던 종목들이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종가되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윗꼬리가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나고 내일 수익 주고 내일 모레 수익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고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450, 2,400짜리는 우리가 한번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이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더 맞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 위치 자리가 하락 파동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가 한번 밀린다 그러면 좀 더 미국은 많이 밀릴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하단 쪽까지는 좀 여유롭게 관망하는 전략을 쓰고요. 하단이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종목에 대해서 많이 힘든 시장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전화 주시면요. 1, 2부 열심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조금 스터디 상담. 우리가 좀 원리를 아는 상담이라면 2부는 좀 더 스피드하게 상담을 진행할 거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2-0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팬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에코프로비엠이요. 네,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좀 가격이 높나요? 네, 에코프로비엠이고요. 33만 원이고요. 네. 네, 30%요. 근데 우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이게 두 가지 포인트. 가격대는 위치대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니까 떨어져요. 내가 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샀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네. 운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비운의 사람인가? 이러면 안 되고요. 시장이 떨어졌을 때 샀던 타점만 안 맞을 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단기적인 관점이냐 장기적인 관점이냐 이렇게 두 가지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단기로 본 거예요? 장기로 본 거예요? 장기로 본 거예요. 그러면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아니, 근데 요즘 안 좋다 그래서 네, 아주 그냥 더 떨어지고 망할까 봐 그렇죠. 그래 망하지고 그러진 않고요.
이게 이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쪽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을, 이제 겨울이 들어갈수록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줄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겨울에는 날씨타 때문에 이 배터리 성능이 많이 저하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부진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3분기도 아마 현대차의 실적, 기아차의 실적 많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4분기 되면 더 떨어지고, 예,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수기이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2차 전지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 그래도 좀 더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격의 메리트에 있는 자리예요. 이게 그러면 이 가격까지 올라오긴 올라올까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을 내가 투자한다면 가능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단기 트레이딩을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시총이 좀 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들어가서 단기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프로그램 가지고 매매가 많이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따라가기에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되게 세요.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좀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내년 근데 시기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 좀 시기가 조금 적절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메리트는 있지만 비수기 쪽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세가 예전처럼 막 빡빡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횡보라든지 가격을 살짝 내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보여요. 이게 좀 지겹다라고 하면 33만 원 오면 파시면 돼요. 얼마야? 매수가에 파시면 돼요. 내가 지겹다라고 해서 이거 움직임이 없고 내가 무섭다 그러면 팔고 내년 봄 1분기 때 사시면 돼요. 계절적 비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팍팍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예전처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SK이노베이션이고요. 네. 네, 17만 천 원에 비중은 20%예요. 똑같아요. 네, 방금 지금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이 더 매력적이에요. 가격 그래요?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적, 그다음에 업황 뭐 비슷비슷해요. 뭐 파이는 다르잖아요. 크게 파이는 달라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제 가격의 면에서 이제 붙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 내가 들어갔을 때 수익이 더 빨리 줄 수 있느냐, 수익을 늦게 줄 수 있느냐, 뭐 이 차이일 뿐이거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볼 때는 배터리 3사 중에서는 배터리 쪽으로 볼 때는 가격이 제일 메리트가 있어요. 조정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국제 유가가 지금 많이 높잖아요. 네. 이제 투자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네. 국제 유가가 높을 때는 배터리 주식이라고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낮으면 유가 관련주라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SK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커버러지하는 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을 유가 쪽으로 붙여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쪽도 이제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나는데 커버리지하는 자체가 유가 쪽으로 사람들이 강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정제 마진이 떨어져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저평가 가격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배터리의 퍼포먼스가 더 커요. 그리고 가격 논리는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이 고점 대비 얼마큼 빠졌냐, 얼마의 기간을 빠졌냐,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라면 싼 종목을 사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빠졌냐, 늦게 빠졌냐, 먼저 올라갔냐, 늦게 올라갔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요 자리라면 우리가 좀 버틸만 할 자리인 것 같긴 해요. 네, 뭐 버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자꾸 그렇게 유가에 관련해 가지고 나쁜 쪽으로만 계속 반영을 하니까 이제 올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마? 네, 오래됐어요. 오래되면 22만 원 찍었을 때도 있었겠네요. 고점 저거. 네. 장기 투자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지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장기 투자 가잖아요.
네. 근데 장기 투자 갈 때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확률도 있고 올라갈 확률도 있잖아요. 네. 그죠? 올라갔다 떨어질 확률도 있고. 맞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 장기 투자를 해도 지금 장기 투자 했는데 올라갔다 떨어지면 답답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반복을 좀 다시 해석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팔아서 밑에서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팔자리를 우리가 알 때 힌트를 드리자면 이 네. 매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자리 있죠. 네네, 알고 있어요. 요때 이렇게 팔아주고 반이라도 네. 반이라도 팔고 수익 챙긴 다음에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네. 여기서 이 매물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시세를 내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정도의 반 정도 팔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냅뒀다가 이 저점 있죠. 이 저점. 네. 그다음에 이 저점, 이 중간 저점 이걸 깬다. 지지라인을 깬다 그러면 또 사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졌다, 그렇죠. 폈다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좀 섹터가 달라요. 우리가 미국을 많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미국의 성격의 시장과 우리나라의 성격의 시장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미국의 모방을 많이 하잖아요. 투자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투자의 환경이 미국하고는 달라요. 자금의 성격이 유입과 유출이 되게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환경에서 장기 투자는 좀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막 장기적으로 가서면 이 주식이 올라갈 확률과 떨어지는 확률, 내가 10년을 들고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냐라고 하면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윙 전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MSCI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면 그때부터 장기 투자하면 돼요. 그 전에는 스윙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의 네. 수익이 왔을 때 수익을 챙겨놓고 밑에 팔고 사고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알겠습니다.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곤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파멸신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50원에 10%인데요. 사실 근데 이거 이게 최근에 샀어요. 가격이 네. 자꾸 떨어지는데 이게 네.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이거 뉴스가 있었나요? 갑자기 그렇게 뭐 이런 거 볼 때는 뉴스 같은 걸 좀 챙겨봐야 되거든요. 단일 거래량이 있네요. 예, 주의 걸린 게 단일 거래량. 이런 것들은 뉴스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예. 잠깐만요. 이 뉴스 이런 거 챙겨보고 이런 것들은 보면 체제 주주 변경 진통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단일가 기타 범위에서 물량을 많이 던졌네요. 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회사가 뭐 산정 폐지되는 거 뭐 적자가 많다 이래가지고 많아요. 그냥 폐지되나 싶어서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번 결산이 끝나려 봐야 돼. 내년 3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계속 내려가길래 근데 이거 왜 1,6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좀 가격이 내려오길래 샀지만은 자꾸 더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싸고 좋은 게 있나요? 아니 그렇게 가격이 자꾸 더 떨어지게 그래서 회사에 뭐 일이 있나 싶어.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싸다고 사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가격이 좀 내려오길래 그래서 좀 싸다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저가 싶어 샀는데 잡았는데 우리가 더 보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물건을 제일 싼 물건을 사는 거를 봤을 때 싼 물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격이 싼 거니까 그 AS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일단 어느 정도 되면 갖다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손에 안 대는 게 좋고요. 가격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세요. 더 밀려요. 이거 분산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래가 터져가지고 밀린 거는 더 밀려요. 그다음에 이 주의 걸렸고 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시가총액이 300억짜리면 이거 월요일에 일성에 무슨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희망을 갖지 마세요. 희망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월요일에 반등시 매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밑으로 더 빠져요, 이 종목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반등 들어오면 파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롯데지주 22만 8천에 30%요. 지주사 사셨구나. 네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 내리니까 한번 사봤어요. 아, 그래? 최근에 샀어요? 네. 아니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되셨어요? 이 네네. 지주사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지주사는 움직일 때가 좀 정해져 있어요. 뭐 상반기 뭐 겨울 때나 결산이 끝날 때나 뭐 이럴 때만 움직이고 거의 뭐 인기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근데 가격 메리트로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쪽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바닥에서 많이 들어왔던 거는 가격으로 이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한 1년 반 보고 있어요. 1년 반이요? 네. 아, 왜요? 1년 반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려고요. 장기적으로 보려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 정도 요 자리까지는 보여요. 얼마요? 3만 원, 3만 1천 원? 3만 원, 3만 천 원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우리 탄력이라고 그러거든요. 탄력이라고 네네. 하면 뭐냐면 한번 이렇게 반등이 들어올 때 막 세게 빡 들어오고 어떤 종목은 막 천천히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 종목은 네. 좀 천천히 가는 종목이에요. 봉들이 단봉들이 많잖아요.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한 장기적으로 볼 때면 3만 1천 원까지는 이쪽으로 저항대가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만 1천 원까지 홀딩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렇게. 그거 되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가스공사 27,300원에 7%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미주금 확대나 무배당 정책으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주이기도 하고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이제 좀 바닥에서 좀 안정화를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역발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가스값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거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스값이 올라가도 반영이 좀 늦어요. 한 딜레이버리가 예.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이제 예. 가스값들이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체크를 했었거든요. 바닥에서 예. 이게 천연가스값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까 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가스값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예. 그래프 좀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가스값이에요. 이 예. 어떤 차트랑 비슷해요? 아까 가스공사하고 차트가 비슷하지 않아요? 저쪽에 그 정유 관련된 WTI나 이런 거하고 조금 예. 비슷하게, 예, 그렇게 움직여요. 여기 보면 똑같아요, 이거 봐봐요. 예, 그죠? 이렇게 예, 똑같이 움직이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예, 천연가스 가격 움직이는 거하고 그죠? 네, 여기 한번 예. 보세요. 여기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죠? 예, 여기에 머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횡보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겨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쳐야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가져가실 거예요? 어차피 지루한 종목인 건 알고 산 거기 때문에 네. 예, 저는 목표가를 한 32,000원 정도로만 잡고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시간은 상관없으면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닥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라인은.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돌리는 게 우리가 기다리라고 해도 이게 기다리는 시점, 이제 스타트하는 시점 있잖아요. 예, 이제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는 시점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월봉 있죠. 이게 예. 월봉이라 그래요. 이제 월봉에서 양봉이 2개 나오면 예, 첫 번째 조건, 그다음 두 번째는 예, 이 양봉, 이 음봉이 있잖아요. 음봉이라 그래도 지금 음봉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양봉이 빨갛게 나와서 이걸 감쌌을 때, 예. 이렇게 감쌌을 때 그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캔들은 돈이라고 하거든요. 심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네. 봉 자체가 음봉은 우리가 팔 때 많이 생기잖아요. 시가보다 종가가 팔 때 음봉이 나오고, 그죠? 시가보다 끝나는 종가가 올라가면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으니까 사람들이 시가보다 더 많이 산 거죠. 높은 가격에, 그죠? 예, 그래서 시가보다 안 좋으니까 먼저 판 거고 가격이 떨어진 거고 월봉으로 예. 봤을 때 이거 시가보다 월 초보다 월 말에
가격이 올라왔다 그러면 양봉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그 다음 달에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 그때부터 움직일 거예요, 이 종목은. 근데 월봉이 예. 지금 아직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옆으로 또 맞습니다. 횡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격을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33,000원까지 봐주세요. 예.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보면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 예, 보면 맞습니다. 여기 공간이라고 그래요. 저항대가 없어요. 지금은 5일 저항대가 예. 붙여 있는데 요 안까지는 거의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가 3만 1,000원, 2,000원까지 봐도 돼요. 장기적으로 볼 거면. 예. 그렇게 한번 예. 해서 쭉 끌고 한번 가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응원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눈익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7만 원에 30%. 아하. 27만 원이요? 네, 아우, 또. 이거 27만 원 간 적이가 없는데. 아닌데요? 27만 7천 원까지 갔는데? 눈인 맞으세요? 이게 눈익. 최고가가 26만 9,700원인데. 그래요? 그럼 내가 네, 잘못 봤나 잘못 보신 보다. 것 같은데. 26만. 근데 어떻게 고가에 산. 이렇게 왜 꼭대기 사셨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방송 보고서 샀더니 큰일 났네. 여기서 사라 그랬나 봐요, 방송에서. 네. 이게 그 시세의 반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하고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우리 네. 시청자님이 잘하는 게 있고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제가 잘하는 걸 시청자님으로 잘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못 하잖아요, 그죠? 잘 못 하실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못 하신 건 잘하는 사람이 저거 좋아요라고 하니까 사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등도 많이 들어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팔장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사실 때는 네. 높은 건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딱 높은 거 있잖아. 가격이 100원짜리가 1,000원 됐어. 그러면 1,000원에 사실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싸게 사서 그냥 올라갈 때 팔면 돼. 시간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루닉이 좋냐? 가스공사가 좋냐? 아까 전 상담한 게 가스공사잖아요. 예. 저는 어느 게 좋다고 얘기하자면 가스공사가 좋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잘하는 사람은 루닉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주식을 잘 모르시고 이해를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없다면 무조건 가스공사 사갖고 시간을 좀 올라가는데 이거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 날 확률보다 손실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실 많이 봤어요. 그냥 기준 없이 막 따라가시니까 이거 AI 쪽으로 묶여갖고 이게 지금 AI 의료 쪽으로 묶여갖고 시세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실적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 옛날에 뭐 우리가 제약바에 올라갔듯이 마찬가지 기대감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적이 안 나오면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실적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얘는 많이 빠져요. 뭐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모든 주식은 이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적이 안 나오면 급락이 나와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위로 칠 거예요. 만약에 밀리면 또 손절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사지 마시고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전까지는 안 가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파동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파동이 원파, 투파, 쓰리파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주가라는 게 영원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영원한 주식은 없어요. 계속 막 끝까지 올라가는 주식이 없어요. 조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조종의 끝자리는 파동이라 그래요. 이 파동이 얼마만큼 나왔냐? 이게 뭐 100%는 맞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측할 때 틀을 쓸 때 파동의 위치를 보거든요. 이 파동은 3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이 끝자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반등 들어올 때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빵 치면 25만 원, 뭐 요 정도 내가 왔다 그러면 팔고 종목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다 얘기 좀 대응하시고. 하는구나. 예. 예. 다음에는 이런 거 사주 이렇게 보고 이 위치를 잘 모른다 그러면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이게 최저점이 최저가가 얼마예요? 최고가가 얼마예요? 물어보고 사세요. 예. 그래서 최고가에 그래요. 사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안녕하세요. 종목이세요? 예, 심택이고요. 심택의 매수가 비중은요? 예, 38,200원에 30%요. 잘 사셨어요. 직접 샀어요? 아니면 이거 추천받았어요? 또? 추천이요. 근데 이거 작년 6월에 샀거든요. 예. 그래서 고생 물타기를 좀 했어요. 고생 많으셨네. 예. 이거 지금 샀으면 되게 칭찬해 주려고 했었는데 칭찬하다가 네. 이제 취소할게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알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있고 떨어진 게 있죠. 네. 지금 올라갔던 게 떨어지고 못 올라갔던 게 올라가지 않아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심택. 그죠? 심택 같은 건 바닥에서 자꾸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른 거 떨어지더라도 얘들은 올라가요. 반대로. 그러니까 잘 네. 사셨고 업황 자체는 3분기 넘어가면 조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삼성전자의 업황을 따라가는 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는 이제 10월달에 실적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 많이 움직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전까지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네. 컨택을 할 때 올라가 있는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쪽이 3분기 때 많이 움직였어요. 많이 올라갔고 네. 그럼 못 올라간 종목으로 타겟 뜨는 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는 좀 끌고 가도 돼요. 심택, 네. 테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네네. 끌고 가고 목표가는 한 연말까지 한 45,000원? 그렇게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추세가 돌린 자리예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쭉 따라갈 거예요. 수급도 한번 잠깐 볼게요. 수급도 네네.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예, 외국인 네. 기관들 이렇게 계속 사들어오죠. 이게 기관이거든요. 네네. 이 녹색이 기관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죠. 개인들 네. 어때요? 파란 거. 네. 팔고 있죠. 예, 팔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사고 있어요? 뭐 기관하고 왜 살까요? 아무래도 수익률을 투자적으로 하면서 사겠죠. 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사서 들어보니까요. 45,000원까지 네. 가면 홀딩해서 한번 가보세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추석 전에 이제 강연회를 하는데요. 부천에서 합니다. 이쪽 계신 분들은 부평이죠. 부평에서 하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추석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고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얼굴 보면서 소통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간과의 싸움. 시간을 이기면 우리가 수익 나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을 잘 이겨내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일도 열리고 3개월 후에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려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우리가 그 심리가 흔들려서 주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주식은 없어요. 다만 시간의 차이일 뿐이고 그다음에 가격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오 위주고요. 네오 위즈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2,000원에 12%입니다. 금방 나왔네요. 이것도 영향을 좀 많이 네네. 받았네요. 예. 왜 이렇게 빠져서 나왔어요? 샀는데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게 추세라고 하거든요. 추세 한번 해보세요. 네네. 이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추세는 뭐예요? 현재 흐름의 이게 상황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흐름. 앞으로 흐름이 어디예요? 앞으로 흐름.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추세가 만들어지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요. 이게 길게는 2년, 또 짧게는 뭐 6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한번 만들어진 추세는 계속 그 방향으로 빠지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 검은 선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이렇게 봐봐요. 검은 선, 이 검은 선이 추세선이라 그래요. 이 추세가 이렇게 움직였죠. 네. 그죠? 이렇게 움직였죠? 그 추세가 움직인다는 건 뭘 의미해요?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그쵸?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올라갈 때는 어때? 추세가 검은 선이 어떻게 계속 위로 올라가죠? 네네. 나는 갈 거야. 이게 추세예요. 이 방향을 계속 잡으면 이게 뭐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이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근데 이 추세선 60일선이죠. 검은 거. 네네. 이 검은 선이 어떻게 됐어요?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야 나 내려갈 거야라고 했을 때 갑자기 가격이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팔아야죠. 그때는 원래.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야 나 앞으로 저 떨어질 거야라고 한 가격에 사셨어요. 맞습니다. 이해됐죠? 예, 맞습니다. 요거만 알면 돼요. 그럼 다음에 이거 안 하면 돼요. 저점인 줄 알고 샀어요. 예? 저점인 줄 알고 샀어요. 이게. 저점은 어떻게 나오냐면 저점을 우리가 만들 때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추세가 좋아야 돼요. 추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냐, 아니면 밑으로 횡보하고 있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고 있냐, 이 3가지 조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러면 추세를 돌려야만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요. 이 검은 선이 어때요? 쭉 빠지다가 이 검은 선이 어때요? 이렇게 라운딩 돌리잖아요. 요때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가. 예. 이게 우리가 뭐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우리가 확률을 좁힐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할 때 우리가 불확실성을 예측을 줄일 수 있는 옛날의 과거의 흔적들을 가지고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옛날 이랬으니 지금도 이럴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점이 아닌 거죠. 저점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60일선이 돌리거나 그다음에 21선이라 그래요. 여기 21선. 단기 내가 추세를 본다면 21선이 돌려야 돼. 위쪽으로. 근데 얘는 어때요? 단기 추세선 자체가 밑으로 가 있죠. 나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캔들이라 그러는데 이 캔들이 다 어때요? 이쪽은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죠. 네, 그러니까 난 판다. 올라오기만 해. 나 손절할 거야. 이런 분량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더 가지고 가야 되나요? 아니요. 반등시 매도해야죠. 반등시? 네, 우리가 꼰투 하잖아요. 네. 꼰투 할 때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없죠. 잽을 많이 맞게 되면은 그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적게 맞아야지. 적게, 약하게. 그 요령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노하우고 경험이에요. 내가 좀 덜 맞는 거죠. 맞더라도 조금 약하게 맞거나 피해서 약하게 맞거나 안 맞을 수는 없으니 맞을 때 약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올라오면 손절하는 거예요. 가격 타임이 높지 않으니까. 근데 손절을 안 한다? 이거는 조금 더 정말 고통스러운 걸 이겨내야 돼요. 여기도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반등시 매도. 저가는 올까요? 매수가는 올까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이 손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대도 안 맞고 싶어하는 심리가 더 강한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더라도 좀 덜 맞아야 돼요. 어떻게 안 맞고 우리가 주식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하고 저 차이는 저는 반등시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본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지금 녹록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알겠죠? 네. 반등시 매도. 네, 그게 훨씬 더 좋고 잠깐 좀 이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시장이 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손실폭이 크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딱 반등시 들어올 때 종목을 교체하거나 현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좀 더 빠져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네. 4,592원에 10%. 자꾸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 잘 하세요, 주식을? 아니요, 이게 제가 처음 주식 접하면서 네. 이제 뭔지 모르고 네. 이렇게 이거를 삼게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물려가지고 네. 좀 오래됐어요. 예. 이게 제약바이오 쪽 이런 건 되게 어려워요. 막 이슈대로 막 움직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아요. 산지 오래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네, 1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잘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죠? 그때 제가 일을 한다고 못 봐가지고. 네네, 그러셨구나. 네. 이런 정보도 좀 약간 주의 걸렸잖아요. 또 네. 주의 걸렸을 때는 왜 걸렸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빨간 딱지는 뭐예요? 경고잖아요. 네네. 이 경고는 뭐예요? 주의를 준 거예요. 딱 위험하다. 그 위험한 이유를 우리가 뭐냐 보면 이 소수 지점 계좌에 물량이 나온 거야. 개인이 비중이 많았었는데 개인이 많이 판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예,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예, 3일간 관여를 많이 했다. 그다음에 3일간 12 계좌가 관여가 40%였다. 10개의 계좌가 관여율이 높다. 관여를 많다는 건 뭐예요? 매도나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어느 주체가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주의가 걸렸고요. 근데 주의가 걸렸어도 이 거래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밑에 거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세력이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딱 중간값 라인에 있죠. 여기 보면 여기 고점과 이렇게 다음에 고점과 저점이 있죠. 이렇게 여기 중간에 딱 걸렸어요. 근데 여기 꼬리가 살짝 들어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 있죠. 여기 거래가 어때요? 거래가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못 넘었어.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빵 하고 치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그러면 제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한 번 더 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거래가 많이 들어간 거라 이거 좀 횡보하다가도 박스권 만들다가 한 번 더 파동이 딱 위로 치게 되면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얼마에 걸어놓으면 될까요? 4,400원? 4,400원. 4,500원이 라운드 픽이었는데 박스권 상단에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요? 네네네. 그리고 일하시면 이런 게 가격 같은 거 보면 매일 이렇게 걸 수 없잖아요. 그죠? 네네. 매일 볼 수 없으니까 증권사로 전화해서 생각하시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을 자동으로 그 가격은 팔 수 있게 설정 좀 해달라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다 해줘요. 매일 들어가서 매도 걸지 않아도 돼요. 저 웬만하면 아침에 이게 매도를 좀 걸어놓거든요. 네. 근데 종일 가면 거기까지 가지를 않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것도 막 그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3일 만에 상한가 3번 나와가지고 거의 매수가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한 번 더 위로 올라와요. 그때 꼭 파세요. 잘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미래컴퍼니요. 미래컴퍼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네. 42,000원에 8%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의료기 네. 의료기 수술 로봇. 네. 네. 의료 로봇 수술. 네네.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박스권 해봐요. 박스권. 박스권이 되게 이게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의료 로봇 기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게 좋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위치가 이게 좋은 게 안 좋은 거냐? 지금 들어갔을 때 괜찮은 가격이냐 안 괜찮은 가격이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을 봤어요. 실적이 좋으냐? 앞으로 성장성이 있냐? 이거는 미래를 볼 때 내가 투자해도 큰 위험이 없겠다. 위험 요소가 없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근데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이 있어. 근데 시장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어느 가격에 오면 파는 사람 막 아무리 좋아도 팔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막 올라가도 사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 꼭지라고 해요. 쌍봉 해봐요. 네, 쌍봉. 그럼 여기는? 거기는 저점인 거. 그렇죠, 맞아. 예, 잘하시네. 그럼 이렇게 딱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어보고, 여기 한번 그어보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올라가면 빠지는 자리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오면 빠지고, 여기 오면 빠지고, 또 여기 오면 빠지고, 또 여기 오면 빠지죠. 제가 중간값에서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바로 그 얘기를 제가 도출하려고 여태까지 물어봤어요. 잘하시네. 사고 보니까 중간값이 그게 중간에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가지고 샀는데 딱 지켜봐야죠. 예. 딱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거기가 되게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위로 치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손절할 거냐, 손절하지 않을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네네네. 그래서 고민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좀 더 갖고 갈 거냐, 아니면 팔 거냐. 근데 이렇게 잘 보세요. 이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펀드멘탈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 의료 수술 로봇이라든지 실적도 나오고 앞으로 성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얘가 빠진 이유가 뭘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빠진 거예요? 시장 때문에. 그쵸, 오케이. 시장으로 빠졌는데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거래가 터져요. 네네네. 막 팔라고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 나도 팔라고 그러면 거래가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죠.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도망간 거잖아. 근데 어때요?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매집을 해놓은 사람들이 이게 기관이 됐든 외국이 됐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급할 필요 없는 거잖아. 시장 빠져도 빠졌구나. 내가 좀 더 기다려봐야지. 이 자리는 저점이야. 갖고 갈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지금 잘 봐봐요. 또 하나 생각해 보자. 지금 이 시장이 빠질 확률이 많아요?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빠질 확률이요. 근데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더 빠지고 난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이제 같이 본 거야. 굳이 내가 현금 있다면 좀 더 빠지면 어차피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나 그때 사면 돼. 그것도 올라갈 때 시장이 좀 좋아서 올라감이 보일 때 그때 더 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딱 이해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주식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이 많이 오랫동안 이게 시장을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고 경험을 쌓은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내 걸로 만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의 이 종목을 풀이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냥 습득을 그냥 제가 주입식으로 주면 안 되고요. 이제 방송 딱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 내 걸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걸로 만들면 나중에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날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대성홀딩스고요. 아이고, 어려운 거 하셨네. 네. 15,500원에 5%입니다. 혼나야겠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지금 울고 있어요. 아니 움직임이 없잖아. 이제 친구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표님? 이게 우리가 보면 말 많고 탈 많은 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 않아요? 친구들 때 말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재밌긴 해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 말 실수를. 네네. 그다음에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종목은 어때요? 개인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종목이에요? 그러지 않은 종목이에요? 눈물을 흘렸죠. 흘리게 만든 종목이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한이 있다고 얘기해요, 흔히. 그래서 쉽사리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같으면 안 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굳이 이거를 살 이유도 없고 이렇게
세간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다시 이슈가 되기는 어려워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숙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인기가 좋은 연예인분이 사고를 치면 자숙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 될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게 뭐냐면 시장 경제의 원리, 수요와 공급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식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다, 얕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면 인위적으로 막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네, 적당한 네, 네. 가격이냐 아니냐를 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적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장가라 그래요.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가지고 가격 이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면 월요일 날 왜 팔아요? 네? 왜 팔어? 아유 너무 지겨워서 그러죠? 네. 지겨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결국은 지겨운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죠?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와요. 손에 팔지 마요. 다른 종목들은 시장에 빠져가지고 막 30% 40%씩 막 빠지잖아요. 네. 막 30%씩 막 종목 다 빠져요.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 덜 빠지는 거구나 해요. 덜 빠지잖아, 안 빠져 이제. 그러니까 이 라인이 네. 저점 라인이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네. 좀 더 기다렸다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러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오면 13,000원짜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12,500원을 13,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좀 낼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네네네. 그때 꼭 전화 좀 한번 통화해요. 네, 13,000원까지 홀딩하고 네.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LNF고요. 네. 제가 조금 비싸게 사줬어요. 네. 제가 그거 LNF를 24만 원대 샀는데요. 네. 지금 LNF가 많이 산 건 아니고 한 10% 정도 샀어요. 네. 근데 지금 LNF가 많이 저렇게 빠졌는데요. 네. 제가 이 시점에서 10%를 더 담아야 될지 아니면 담으면 있는 안 것만 가지고 가야 될지 그게 많이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게 정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식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 논할 수도 없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세게 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는데 떨어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좋은 것도 다 떨어져. 이게 논리가 있거든요. 이게 심리의 영향이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네. 지금 섹터가 자체가 성수기냐 비수기냐 네. 이게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이 비수기가 들어오면 3개월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겨울 되면 배터리 쪽은 비수기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될 겁니다라고 하니까 예. 이게 4월 예. 겨울 때가 피크라면 그때 그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더 밀릴 수 있는데 나 지금 떨어져요라고 우리가 시그널을 낼 때 아까 매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61선을 봐라. 이 61선을 꺾여서 내려오면 많이 빠질 수 있다. 고점 대비 50%는 빠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착안해야 돼요. 그럼 밑으로 더 빠져요. 이 종목은. 근데 여기서 더 사면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보다 하락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 언저리 오면 매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라면 얘는 21만 원 정도, 22만 원 오면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22만 원이나 21만 원 오면 매도하라고요? 저는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파동이 하락 알겠습니다. 파동이에요. 그렇게 한번 참고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요. 2부는 좀 더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할 거니까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